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자 영업 사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세븐TV의 최대리입니다. 네, 대리님 그러면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님 그러시면 이제 많은 직업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영업직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그 이제 저희 나라의 그런 뭐 진로라든지 뭐 교육 이런 방향 자체가 좀 옛날부터 저랑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희 나라 그렇잖아요. 왜 고등학교 때 뭐 야간 자습하고 뭐 수능 치고 4년 제학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에서 이제 또 스펙 쌓아가지고 이제 또 회사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이제 뭔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 수익 보조라든지 앞으로 살게 될 날들이 남들이랑 똑같이 이런 코스를 밟으니까 뻔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싫었어요. 그래서 조금 도전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사실 뭐 영업직 하기 전에 뭐 엔터 쪽에도 잠깐 일했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영업직을 제가 한 지금 7년 차인데 하게 됐는데 상당히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제 국산차 영업도 있는데 왜 수입차 쪽을 이제 생각하게 되신 건지? 일단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이제 영업이라고 하면은 왜 보험, 자동차 뭐 영업하는 친구 뭐 걸러라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있죠. 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게 안 보였어요. 왠지 뭐 옆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국산차 영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국산차를 구매하시는 수준의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 저를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오해를 하게 될까봐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쉽게 권할 수 없는 그런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싶어서 수입차 영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영업 사원들의 평균 이제 한 달에 판매 대수는 한 얼마 정도? 그건 이제 브랜드마다 조금 다르고 또 국산차냐 수입차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시장에서 인당 효율이라고 해요. 인당 효율. 대체적으로 뭐 3점 몇 대, 그러니까 한 달에 3대에서 4대 정도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대를 팔게 되면은 네. 수익이 한 얼마 정도? 이 질문을 이제 뭐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하시는데 한 대를 팔아서 얼마가 남는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게 상호간에 이제 협의가 또 있고 뭐 더 저렴하게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크게 가격을 안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대 팔아서 이제 얼마가 남는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실제로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 영업 시작할 때 2015년도에 차를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수준의 차를 판매를 하면은 한 50만 원은 그냥 남았던 것 같아요, 한 대당. 근데 이제 지금은 가면 갈수록 시장이 워낙 이제 오픈이 많이 되고 지금 유튜브도 저희 같은 사람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대 팔아서 안 남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거 한 대 팔아서 현 시점에서는 사실 1, 20만 원 벌기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최대 한 몇 대 정도까지 팔고 있어요? 제일 많이 팔았을 때. 판매 대수가 13대 나가봤었던 것 13 대요? 같은데 제가 제일 많이 팔아봤을 때가 한 7대였는데 네. 와 7대만 팔아도 그때 정신이 없었는데 네. 13대를 없죠. 어떻게 파셨어요? 뭐 이제 사실 저희는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게 뭐 남든 안 남든 간에 커리어로 쌓이게 되는 거고 또 남게 되면 또 이제 그게 또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세대는 천에 좀 정신없이 쳐냈어요 진짜. 그러고서 이제 완전 퍼져가지고 한두 달은 또 일을 또 어느 정도 손해에서 좀 멀리하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13대를 하셔서 어쨌든 탑 7에 드신 거죠? 아니요. 그거는 그때는 이제 열대를 했었고요 작년에. 아마 그 작년인가 13대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네. 저도 분발해야겠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뭐 오늘 많이 파시니까 네네. 급여는 한 얼마 정도? 이게 급여가 애매해요. 이제 뭐 저희가 뭐 한 달 이제 판매를 하면서 거리를 하기 때문에 월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쌓아온 걸 보니까 연봉으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 어느 정도 이제 판매에 자리 조금 잡고 평균 정도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4천에서 6천 사이 구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아시 정규 공급선이라고 해서 요 사이에 이제 4천에서 6천이 가장 많은 거고, 이 정규 공급선 끄트머리에 가면 뭐 연봉 2억, 3억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 진짜 상위 1%보다 더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벌이는 4천에서 6천.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판매가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4천도 잘 못 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타고 계시는 차는 어떤 거 타고? 이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아우디 A6를 타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차를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렴해도 A6가 뭐 얼마 정도 이상 하지 않겠느냐.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걸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분들께서 A6를 5, 6천에 구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4, 5천에 구매를 하면 이 차를 구매를 해서 반년 뒤나 1년 뒤에 판매를 해도 사실은 손해가 거의 없어요. 그거를 이제 계산하고 차량을 타는 거기 때문에 뭐 영업사원들이 좋은 차를 타간다고 해서, 물론 이제 그 대중 능력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저희가 이제 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 분들보다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이제 어쨌든 영업을 이제 매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영업에 있어서 꿀팁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꿀팁이라고 뭐 딱 특정해서 알려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항상 이제 그 시장이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데 이제 적응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좀 일을 잘 안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지점장이나 다른 분들께서 왜 너네들 이제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감을 따라는 말씀이죠. 감을 따야 이제 떨어지는 감만으로는 이제 뭔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감나무에 감 떨어지길 기다리더라도 그 나무 한 그루 밑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나, 감나무를 많이 심어두고서 그 많은 나무들에서 떨어지는 감을 또 죽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그루의 나무에 또 힘겹게 올라가가지고 하나하나 따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을 본인한테 맞게끔 잘 설정해가지고 이제 내가 감나무를 많이 심을 것인가 아니면 감을 따로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내성적인데 뭐 또는 제 성격이 이런데 영업이랑 맞을까요? 제가 성격이 이래서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연애를 해도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좀 조용한 차분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왜 되게 재밌고 이런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내성적인 게 단점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그게 차분하거나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고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사람이 저한테 차를 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제 맞을 법한 고객분에게 저의 장점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점을 이제 살려나가는 게 좀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일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주변에 이제 영업 수입차 영업 하시니까 관심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수입차 영업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수입차 영업사원이 네. 되려면 그거 있잖아요. 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세요 혹시? 뭐, 예, 네. 냉장고 문을 연다, 네. 코끼리 넣는다, 네. 닫는다. 네. 맞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수입차 회사에 이력서를 넣는다, 연락 기다린다, 면접을 본다. 그리고 이제 합격되면 입사를 한다. 똑같은데 이제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이게 사실 이제 그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수입차 회사들도 많고 전시장들도 많아가지고 입사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각 큰 지역마다 그 수입차 전시장이 브랜드별로 하나 또는 이제 2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여기 그 하나 또는 2개 전시장에 입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경력이 있어야 되고 경력이 있더라도 또 여기 팀장님도 알고 해서 줄도 있어야 되고 평도 좋아야 돼요. 실력도 조금 있어야 되고 나이도 너무 많아서는 안 되고 너무 적어서는 안 되고 사실 이제 그 지방에서는 그 수입차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무경력인 상태로 이제 일본 차에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 차는 어떻게 들어갔냐? 거기서도 그냥 연락이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제 조금 다른 거를 보여드려야겠다. 내가 뭔가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지금 이력서를 넣으신 분들이 다 국산차나 뭐 다른 수입차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저랑 같이 면접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력서도 뭐 인터넷으로 넣긴 했지만 그 제가 근무하고 싶은 전시장에 제가 이제 면접 복장을 입고 바로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서 이제 1층에 그 리셉션이라고 데스크가 있거든요. 리셉션 분한테 가서 그 지점장님 좀 뵙고 싶다, 면담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제가 BMW에서 한번 퇴짜를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음의 상처가 엄청났어요. 제가 거의 한 5, 6개월 가까이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력서 넣다가 안 돼서 문 두드리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 열정을 높이 사시는 그 소장님께서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면접을 보고 일주일 뒤에 출근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이제 수입차 영업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차 영업을 하시려면은 남들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영업이라는 건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차별화 될 수 있는 내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전 그게 없었으니까 문을 두드려 들어간 거고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정이 정말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차를 그러면 네. 싸게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좀 있죠. 네. 뭐 있잖아요. 저기 어디냐 인터넷에 get으로 시작하는 알죠, 알죠. 뭐 땡. 무슨 뭐 오토 무슨 리스 뭐 렌트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많아요. 그 최저가 견적을 안내해드리는 곳이 많은데 거기서 뭐 구매하면 제일 저렴한 거겠죠. 근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런 업체들이 조금 그런 업체의 견적을 저희가 따라가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가 워낙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매하는 회사에서도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게 유튜브에 오픈되어 있다는 거를 인터넷이나. 그래서 그런 가격이 있고 하면 사실 이제 영업사원, 집 앞에 영업사원에 그 전시장에 가서 영업사원 잘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숨기시지 마시고 그냥 이제 영업사원이랑 대화로 잘 해서 요 금액을 조금 맞춰달라라고 하면 사실 요즘에는 안 맞출 수 없는 시기거든요. 네, 특이점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들을 참고를 하시되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이제 또 전시장도 멀고 하니까 집 가까운 데서나 뭐 아시는 영업사원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금액을 좀 맞춰달라 해서 조율하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잘 하시면 이제는 되는 정도의 시장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격은 이미 다 워낙 오픈이 다 돼서 더 이상 뭐 내려갈 것도 없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마지막에 이제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 네네. 그런 게 있어요. 전시장을 방문하시면서 인터넷에 많이 있죠. 이제 뭐 내가 뭐 경차를 타고 전시장을 갔는데 영업사원이 무시하더라.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뭐 내가 오래된 차를 타고 전시장 갔는데 뭐 영업사원이 뭐 발레 파킹도 안 해주고 주차도 안 해줬다. 근데 사실 이게 저희는 경차나 뭐 오래된 차를 타고 오셨다고 해서 전혀 무시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차라는 게 소모품이긴 하지만 이게 사치라면 사칠 수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차를 타시는 분들도 저희가 차를 한두 대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 많아요. 경차 타시면서 이제 SUV 수입차 SUV가 필요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차가 진짜 오래되신 분들, 차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장기간 동안 이제 다른 데 투자하고 돈은 이미 모으고 계신 분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근데 이제 차를 바꾸실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있어서 뭔가 위축이 되거나 조금 자격지심을 느끼시거나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새 차 사가지고 막 좋은 차 수입차 가지고 전시장에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차를 바꿀 확률이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 바꾼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제 차 좋아하고 하니까 알아보고 다니시는 건데 정말 이제 경차나 뭐 오래된 차 타시는 분들은 차를 바꾸실 확률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뭐 이렇게 막 안 좋게 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오해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시간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